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급등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내용에는 둔촌주공 20억 거래의 비밀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살걸. 강남도 아닌데 1, 2억씩 뛰는 이곳은 어딜까요? 느낌이 딱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포구입니다. 자, 마포구 최근 실거래가를 볼게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전용 84 타입이 3월 16일 실거래에서 19억 2,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97.7% 수준이고요. 마레프로 유명한 마포 레미안 프로조 2단지 전용 59제곱미터는 13억 8,100만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3월 1일 거래였네요. 전고점 대비 92.3%였습니다. 또한 마포자이 2차라고 있어요. 전용 118 타입이 21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월 24일 거래였는데 전고점 대비 96.8%, 고점 대비 회복률만 보면요, 마포구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요, 강남이나 서초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마포구만큼 핫한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전용 84 타입이 19억 6,227만원에 1월 19일날 거래가 됐어요. 이때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3월 8일 실거래 봤더니 19억 8,363만원에 전용 84 타입이 거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20억대 거래가 좀 몇 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금 이제 입주를 하지 않았잖아요. 입주권 상태잖아요. 이게 이례적인 수준의 입주권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권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조합원들의 분양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 과정을 통해서 받으신 분양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입주권으로 전해야 되는데, 이 입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거래가 많기 쉽지 않은 상품입니다. 얘가 단점이 있거든요. 초기 투자금이 높아요. 자금이 많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받는 이제 청약 당첨된 분양권은 계약금에다가 프리미엄만 주면 살 수 있잖아요. 조합원 분양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초기 투자금도 높고요. 취득세율도 높아요. 4.6%가 적용됩니다. 토지의 취득세율이 적용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권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초기 투자금은 10억에서 15억 정도에다가 여기에 별도로 취득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만치 않은 자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거래가 많아요. 자, 그럼 마포와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규제 지역이 아니다.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역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자, 정부가 지정한 규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제도 때문에 돈이 특정 지역으로 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 않나, 그것 때문에 전고점 회복이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규제 지역입니다. 규제 지역은 뭐다?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역, 그래서 과열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져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보통 규제 지역의 핵심은 간단해요. 대출을 줄이고요, 취득과정, 보유과정, 처분과정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게 이 규제 지역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은 보유과정과 처분과정의 중과세율이 거의 흐지부지 되다시피 해서 이 규제 지역의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취득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규제 지역은 현재 강남 상구와 용산구에만 유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취득세 중과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있어요. 난 1주택자가 강남 상구나 용산구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봤더니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어느 정도 8%가 적용되더라. 그러면은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8.8%를 납부해야 되네. 그렇게까지 납부하면서 집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일시적 2주택, 기존 새로운 주택을 산지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은 기본세율 1에서 3%를 적용받긴 하지만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목돈이 있는 1주택자가 있습니다. 여러 채의 주택이 있다가 이번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남겨놨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방에 살 수도 있고 서울에 거주할 수도 있고 경기도에 거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10억 현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요. 자, 살려고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강남이나 서초구 사고 싶겠죠. 근데 살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상구와 용산구는 제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포구하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이상 과열이 나타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거든요. 그럼 아파트 그 밀집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돼 있다. 그럼 그 아파트는 2년간 실거주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허가받아야 되죠. 얘는 대표적인 갭투자 방지 장치입니다. 2020년 6월부터요, 서울시는요, 청담동, 삼성동, 잠실동, 대치동을요,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했고요. 2021년 4월부터는요, 압구정동,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로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1년 단위 지정 재심의가 들어가고요,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해요. 그럼 2020년 6월에 지정했었던 삼성동, 잠실동, 대치동 등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계산도 가능하죠. 자, 아까 상황으로 다시 와서 목돈이 있는 1주택자는 다시 고민합니다. 야, 강남 상구 투자가 안 되면 목동이나 여의도로 가야겠지. 여기 앞으로 정말 좋아질 것 같은데 딱 봤더니 목동과 여의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왜? 갭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몬테크만 가능하더라. 내 집 한 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낡은 아파트에 몬테크하고 들어가려더니 가족의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목돈에 있는 1주택자는 다른 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마포구, 종로구, 성동구, 강동구 같은 지역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의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특히 이 안에서도 신축과 중신축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공사비 분쟁 이슈가 끝난 입주권도 수요 증가가 나타나는데, 서울 시내에서요, 공사비 분쟁 이슈가 끝나고 추가 분담금이 확정된 입주권 찾아보려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그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을 할 때 이런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쏠릴 것인가 예상을 해보면 특정 지역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종로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 신고가 찍고,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신고가 근접하고, 올림픽파크 포레온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 이와 관련된 현상도 하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집값이 다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쇼킹부동산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지, 얘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더라. 자, 아까 말씀드렸던 마포구나 성동구 지역은 용산국제업무개발지구의 대표적인 수혜지 중 하나거든요. 또한 이거 호재 이전에도 워낙 여의도하고 광화문 접근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요, 헬리오시티 가격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헬리오시티가 지금 20억 이상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고, 요즘 또 아파트 시장 트렌드가 대단지의 이제 신축 커뮤니티 시설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유입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요 외에도 투자 수요 유입에 두 가지 제도가 큰 영향을 줬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상담을 해보잖아요. 자,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시고 서울에 한 채를 사겠다 하지만 나는 지방 지역에 내 집은 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정 지역으로 다 몰린다는 거죠. 자, 그럼 언제까지 이들 지역 강세가 지속될까요? 원래 이제 3월 초에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신축과 준신축이 많이 올라가서 전고점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솔직히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변 준신축이나 구축, 그리고 좀 규모가 작은 소규모 단지에도 이런 이유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조정대상 지역 규제가 특정 지역 수요 쏠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권과 마포구, 성동구, 종로구 등 인기 단지 회복세가 빨라지는 이유, 원래 수요가 많은 곳도 있지만 이런 투자 수요 유입의 결과인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 지역의 수요 증가는요, 인근의 구축, 준신축, 중소규모 단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주변 분들께 공유 꼭 해주시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부동산 상담을 시작을 합니다. 내 집 마련과 투자, 자산 리밸런싱, 청약과 노후 준비의 모든 것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매주 10분을 모시고요.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상담료는 59,000원이 책정됐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